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Document AI라는 주제인데요. 몇 개의 논문을 최근의 논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아, 다큐ment AI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뭐, 이름이 조금, 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다큐멘트 이미지, 어,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어떤 폼이나 리시트, 뭐 이런 것을 스캔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처럼 이렇게 스캔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옆에 또 오른쪽에 보면 리포트하고 인보이스 또 다른 폼들이 될 수 있는데 아예 이제 다큐먼트라든가 어, 그런 HTML 뭐 PDF처럼 이렇게 그 원래 약간 좀 템플릿도 있어 보이고 또 로케이션 정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트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트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트럭처가 있는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뭐 추출하는, 익스트랙션 하는, 어, 하게 도와주는 AI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 각자의 회사 또는 뭐 비즈니스 아니면 개인 생활에 되게 이런 다큐멘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들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스트럭처된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익스트랙트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큐ment AI라고 하고 또 이제 많은 큰 회사들이 또 이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서 되게 많이 이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런 다큐ment 이미지들은 보시면 물론 이제 다양한 파일 타입들이 있죠. 그래서 뭐 HTML이 될 수 있고 다큐멘트 될 수 있고 PDF도 될 수 있고 또 좀 더 크게 스캔한 이런 다큐멘터리 될 수 있고 그럼 보면은 되게 비주얼리 리치한 다큐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VRD라고 그래서 보시면 그냥 텍스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미지적으로 되게 다른 이제 어, 이미지 피처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ment AI에서 특별한 태스크를 제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아,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는 이런 거죠. Form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이런 폼이 있을 때 여기서 과연 키 밸류 페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이제 뽑아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중요한 키 밸류 페어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디로 지금 보내는 다큐먼트고 여기 주소 뭐 등등 이렇게 되게 중요한 키 밸류 페어들을 쭉 여기서 이제 여기 다큐멘터리 폼에 존재하는 거를 쭉 다 키 밸류 페어를 익스트랙트 해주는 그런 태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조금 더 컨스트레인트 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리시트이 있다, 영수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영수증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키 밸류가 딱 있는 거예요. 뭐 전체 어, 토럴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거 영수증 회사 어디서 발급한 영수증인지, 주소, 데이트 언제인지 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키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영수증을 처리하기 위해서 밸류를 이제 뽑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receipt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키는 정해져 있고 밸류들을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어느 스타벅스에 며칠에 가서 이제 얼마짜리 뭐 드링크를 마셨는지 이제 쭉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큐멘트 이미지가 있을 때, 이게
어떤 클래스의 이미지인지, 뭐 이 경우는 이제 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document image classification. 그래서 이런 종류의 태스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다큐ment AI 이런 문제, 이런 태스크에 관련돼서 리서치들이 계속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대부분 다 아직은 좀 early stage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최근에 이런 진행된 연구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들을 이제 한 4개 정도 이제 이 리스트에 적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이제 되게 티피컬한, 가장 처음 우리 센텐스 태깅, 그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태그를 정해놓은 태그 중에서 어느 태그에 해당되는지 이제 태깅해주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주 그 텍스트만을 보고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런 논문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있었던 논문이고요. 이건 티피컬한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에다가 컨디셔널 랜덤 필드를 얹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델이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그냥 그 텍스트 피처만 보는 게 좀 부족해서 이제 비주얼 피처도 우리가 비주얼 컨텍스트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비주얼 비주얼 컨텍스트를 보려고 했던 논문이 이제 두 번째 논문이고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논문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벌트 또는 프리트레이닝 이런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 그 부족한 데이터, 각각 그 태스크별로 부족한 데이터, 이것도 좀 우리가 해결을 하고, 데이터 양이 작은 것도 해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트하고 또 비주얼 컨텍스트하고 그거를 어떻게 잘 조인트하게 우리가 사용해서 모델을 디자인하나,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벌트 그리드,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 이것까지 이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아마 두 번째 논문은 알리바마에서 했던 것 같고,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은 가장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에서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그 시퀀스 레이블링, 그 시퀀셜 모델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2015년 논문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스캔 한 그 다큐멘트를 이제 parser를 지나서 parser 아웃풋이 만약 EU reject German call 이렇게 나오면은, 각각 이제 EU는 organization 그 태그를 주고, reject는 뭐 others, 그 다음에 German은 miscellaneous, 그 다음에 call은 others,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그 단어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느 거기 이제 태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 밸류에 속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컨디션 랜덤 필드를 그 전에 사용하기도 했고, 이전에.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더해서 LSTM을 통해서 그걸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LSTM에다가 이제 컨디션 랜덤 필드를 더해서 그 태그 사이에 이제 컨디션 디펜던스를 이제 조금 더 더해준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에다가 컨디션 랜덤 필드를 더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의 이런 시퀀셜 모델 어프로치의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이렇게 텍스트에 지금 이야기한 다큐ment 이미지 또는 거기서 추출된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의 어떤 2 디멘셔널 그 관계들을 좀 캡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시퀀셜하게 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만일 한 어떤 다큐멘트, 이렇게 스캔 다큐멘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정확하게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멀티플 컬럼이 있는데 한 필드가 이렇게 여러 번
여러 개 이렇게 여러 로우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퀀셜하게 왼쪽부터 오른쪽 쭉 갔다가 다시 오면 그 투 디멘션을 그런 것들을 이제 캡처하기는 어렵죠. 이제 그런 좀 리미테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2D 릴레이션을 좀 잘 캡처하는 게 좀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제안된 것이 그래프 컨볼루션을 여기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모델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디렉셔널 LSTM하고 거기에 컨디셔널 랜덤 필드 그 모델을 똑같이 씁니다. 근데 달라지는 점은 그전엔 토큰 임베딩,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나온 토큰 임베딩만을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비주얼 컨텍스트, 여기 이제 비주얼 리치 다큐먼트라고 했던 그 BRD에 있는 비주얼 컨텍스트의 한 부분을 그래프 임베딩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비주얼 컨텍스트라는 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제 텍스트 안에 다큐먼트 안에 비주얼 리치 다큐먼트 안에 보면 되게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 그런 비주얼 리치 보여드렸던 비주얼 리치 다큐멘트 안에 보면 레이아웃도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테이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또 폰트나 폰트 사이즈들도 그 다큐멘트별로 계속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모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 논문에서는 이걸 다 하진 않고 이제 특별히 레이아웃 부분을 이제 이 그래프 컨볼루션으로 모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아이디어인지 설명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왼쪽에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텍스트가 있는 바운딩 박스를 쭉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들이 각각 이제 로케이션이 있잖아요. X, Y, H, W가 있으면 그게 있고 그러면 그럼 각각의 바운딩 박스들 서로가 다 이렇게 엣지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센터 노드가 이제 한 바운딩 박스면 한 바운딩 박스가 주변의 모든 주변에 네이버링 하고 있는 그 주변의 바운딩 박스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엣지 이 릴레이션십을 이제 거리를 잘 스케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큐먼트 그래프를 만들죠. 그렇게 다큐먼트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어플라이 해서 그래서 이쪽 그래프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임베딩을 그 토큰 임베딩이나 컨캣을 시켜서 그래서 컨캣을 시켜서 여기 이제 똑같은 바이디렉셔널 LSTM 플러스 컨디셔널 랜덤 필드 모델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그래프 컨볼루션에서 특별히 이 논문에서 2019년 이 논문에서 이제 했던 키 아이디어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컨텍스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벌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컨텍스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제 특별히 텍스처럴 컨텍스트를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필드 안에 있는 텍스트가 예를 들어서 날짜에 메이가 쓰여질 수도 있죠. 5월 22일 2019년 쓸 수도 있고 또 그 다큐멘트 안에 May I call you 있으면 각각 같은 단어지만 다른 그 메이라는 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는 어떤 컨텍스트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벌트 모델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런 텍스처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을 텍스처럴 컨텍스트를 어떻게 잘 캡처하면 좋겠나라고 해서 이제 제안됐던 2019년에 제안됐던 논문이 이제 발표했던 논문의 벌트 그리드인데요. 벌트 그리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raw 2D 다큐멘트가 있으면 OCR을 통과해서 여기서 이제 D가 있는데 다큐멘트의 모든 OCR의 아웃풋을 다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캔 이미지면은 OCR을 통과하면 이렇게 D를 가지게 되고요. 만약 HTML이나 이런 경우는 HTML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OCR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자체에 그 키 밸류 페어하고 로케이션이 다 있으니까
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D가 어떤 거냐면 이제 모든 거기는 텍스트하고 텍스트 로케이션들이 쭉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걸 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그 바운딩 박스하고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그 순서대로 쭉 시리얼라이즈 합니다. 2D로 되는 거 시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그게 S가 되고 그걸 벌트 모델에 보냅니다. 그래서 벌트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벌트 모델 아웃풋 인베딩을 가지고 그 컨텍스트 벡터라고 생각해서 그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면 그 컨텍스트 벡터 여기서 시리얼라이즈해서 쭉 보낼 땐 텍스트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로케이션 인포메이션을 이쪽으로 보내서 나중에 이따 그 이제 텍스트 인풋이 예를 들어서 may I call you가 벌트를 통과해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하고 원래 그 may I call you가 있었던 그 로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OCR 아웃풋에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합쳐서 지금 여기다 이게 지금 이제 보여준 그림이거든요. 각각의 이제 약간 컬러 코딩을 한 건데 각각의 이제 필드들에서 다시 여기에 이제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W를 다시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보내면 그게 이제 벌트 그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특별히 이제 컨텍스트를 하는데 컨텍스트 중에서 특별히 여기 이제 텍스처 컨텍스트를 잘 우리가 캡처를 할 수 있고 물론 아직 이제 2D 또는 아주 이 로케이션 컨텍스트까지 완전히 합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 텍스처 컨텍스트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때 뉴럴립스 때 아마 뉴럴립스에서 있었던 다큐멘트 인텔리전스 워크샵에서 또 상도 받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논문이 KDD에서 2020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벌트하고 비슷한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는 거는 아이디어는 비슷한데요.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전에는 여기 이쪽 위에 위에 부분만 보면 이제 텍스처 컨텍스츄얼라이즈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싱된 부분이 이제 아래쪽은 그냥 원래 인포메이션이 그냥 가니까 이제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그냥 가니까 그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레이아웃하고 스타일을 어떻게 우리가 포함해서 프리트레이닝 할 거냐라는 모델이 그 질문이 있고 그 모델 그거에 대한 어떤 한 답이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먼트 이미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웹 텍스트에 기반해서 했던 웹 텍스트를 사용해서 한 프리트레이닝에서 그냥 텍스트 피처만 우리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벌트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벌트 패밀리들을 보면 그냥 텍스트 피처를 잘 뽑는 것이 되게 이제 언슈퍼바이즈하게 텍스트 피처를 잘 뽑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다큐멘트 이미지는 텍스트 피처도 있고 레이아웃도 있고 각각 스타일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피처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가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테크닉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는지 잠깐 이 아키텍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텍스트 인베딩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원래 이제 이런 다큐멘트 이미지 인풋이 있으면 다큐멘트 이미지 인풋이 OCR이라든가 또는 parser를 통해서 텍스트가 쭉 나오죠. 텍스트가 나오면 이제 그걸 텍스트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한번 통과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하나 만들어주고 똑같이 벌트 그 논문에서 있었던 거의 비슷한데 이제 다른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CR 아웃풋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여기서는 X0, Y0, X1, Y1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이제 코디네이트 포지션이거든요. X0는 left top의 포지션, X0, Y0는 left top이고 그 다음에 X1, Y1은 right bottom이에요. right bottom. 그러니까 왼쪽 맨 위와 오른쪽 맨 아래의 그 포지션 두 개를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임베딩을 x0와 x0에 그래서 각각의 임베딩을 x0, y0, x1, y1 임베딩을 쭉 가집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푼 부분이 각각의 그 필드 텍스트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죠. 물론 이거 할 때는 이제 좀 스케일을 해서 다큐멘트 이제 사이즈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스케일을 해서 아마 0 to 1000인가 이렇게 해서 그 사이 넘버로 그리고 그 다큐멘트 맨 위에 이쪽 그 탑 레프트 코너가 00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1000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케일을 해서 이제 여기 각각 임베딩 레이어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텍스트 임베딩이 있고 포지션 임베딩 이 네 개를 쭉 다 합쳐서 더해서 더해서 이제 이 똑같은 벌트 아키텍처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벌트 스몰에도 보내고 벌트 라지에도 보내고 아키텍처 사이즈나 그 컨피그레이션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내고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다큐먼 이미지니까 그 각각의 그 필드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OCR에서 그러면 이미지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은 아까 전에 OCR에서 나온 아웃풋 중에서는 그 이미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OCR 아웃풋에서 각각 필드 이미지도 나오고 필드 로케이션도 나오고 각 필드의 텍스트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드의 필드의 로케이션은 이쪽으로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고 필드의 텍스트는 텍스트 임베딩 인풋을 사용하고 각 필드의 이미지들은 이제 페스트럴 RCN에서 아마 백본으로 사용했던 레지덴 101을 사용했을 거예요. 레지덴 101을 사용해서 레지덴 101에서 피처를 뽑아서 그 피처로 다시 여기서 그 이미지 임베딩을 하나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하나 더 더해주는데 이미지 임베딩을 하나 더 더해주는데 그때는 보면은 이 임베딩을 더해줄 때 그 클래스 부분 있잖아요. 그 클래스 부분을 위해서는 전체 이미지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큐멘트의 이미지 전체 그냥 큰 모든 이미지를 그 클래스 필드에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각각 그 extract된 필드들, date, routed 이게 각각 그 이미지에 다 보시면 조금 폰트라든가 스타일 다르죠. 여기 언더라인 있고 볼드고 이거는 넘버고 이거는 알파벳이고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그 이미지 임베딩을 이제 같이 넣어줘서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큐멘트 이미지를 위해서 프리트레이닝 하는 벌트 아키텍처로 제한된 그 모델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프리트레이닝 하는가 하면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는 두 가지로 나뉘지만 첫 번째는 이제 마스킹 하는 거, 그 원래 벌트 논문에서 하는 거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마스킹 할 때는 특별히 텍스트만 마스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있고, 그러니까 x0, y0, x1, y1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텍스트를 마스킹했을 때 그 텍스트를 그러니까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처럼 텍스트가 다시 잘 나오는지 그렇게 똑같은 벌트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제 다큐멘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로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트 이미지가 폼인지 리시시인지 다른 텍스트 폼인지 이런 것들을 클래스를 쭉 줘서 이 두 가지 그 프리트레이닝 로스를 합쳐서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도 중요하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 이 IIT-CDIP라는 미국 정부에서 모아놓은 그런 이미지 데이터 를 사용하고요. 제가 이 사이트를 링크가 지금 안 돼가지고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11 밀리언 이런 스캔 다큐먼트 이미지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음, 여기선 지금 14가지 클래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양한 클래스의 스캔 다큐먼트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1 밀리언을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레터도 있고 이런 메모 스캔한 것도 있고 이메일, 파일 폴더 이런 폼이고 이건 핸드리튼한 것도 있고 인보이스도 있고 애드버타이즈먼트도 있고 이거는 이제 버짓이니까 아마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처럼 테이블이 되게 많이 있을 거고요. 뉴스 아티클, 프레젠테이션, 이건 사이언티픽 퍼블리케이션 논문 같은 거고 퀘셔널, 레주메, 사이언티픽 리포트, 스펙. 그래서 되게 보시면 레이아웃도 다르고 레이아웃도 되게 많이 다르고 스타일도 되게 다르고 또 폰트나 보시면 뭐 심지어 핸드리튼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이 11 밀리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트레인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트레인한 결과들이 논문을 보시면 뭐 각각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이 서브태스크들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서브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넘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논문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 KD 논문 다음에 또 콜링 컨퍼런스에서 같은 오터들이 이거를 이제 또 테이블 디텍션도 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된 이렇게 지금 가진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 트레인된 거 가지고 또 테이블 디텍션 태스크에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벤치마크를 하냐면 그냥 텍스처럴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regular 그냥 normal BERT하고 이제 BERT의 몇 가지 베리언트하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 이거는 텍스처럴하고 비주얼 컨텍스트를 같이 트레인한 거잖아요. 같이 프리트레인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보여주고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색깔로 나타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 어,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은 그렇게 프리트레인 된 부분은 랭귀지 모델은 잘 이제 익스트랙을 하고 있고 여기는 어, 에러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좀 더 덴스한 이거보다 훨씬 더 덴스한 테이블이죠. 덴스한 테이블인데 레이아웃 랭귀지 모델링은 거의 다 잘 잡아내고 있는 걸 거의 다 추출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이 키디 논문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다음에 extended 된 스터디로 이렇게 나온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큐먼트 이미지 언더스탠딩 조금 더 브로드하게 그래서 다큐먼트 이미지 언더스탠딩 이 문제 자체가 이제 AI 솔루션을 가져오기 되게 좋은 문제고 한 가지 이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애큐러시가 높아지는 거하고 각각 어떤 디플로이먼트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스피드하고 애큐러시가 트레이드오프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벌트 그리드라든가 레이어 랭귀지 모델링인가 이것도 다 우리 그 허깅 페이스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허깅 페이스에 트랜스포머 그 리파지터리 다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인퍼런스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 그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를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